자, 첼시가 스탠포드 브리지를 증축하거나 이전하거나 뭐 아예 신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장 수익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구장 수익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스폰서 수익도 있고 뭐 티셔츠 수익도 있고 유니폼 수익도 있고 기타 굿즈 수익도 있고 뭐 선수 판매 수익도 있고 첼시는 선수도 잘 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장 수익, 즉 티켓값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외에는 다른 팀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PL에서는요. 자, 일단 이게 구장 규모입니다. B클럽들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첼시가 만에서 한 2만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건 2만 명에서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드러나게 되죠. 물론 뭐 첼시가 티켓값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2만 명에 가까운 티켓값을 덜 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엄청난 수익적인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첼시가 PL 내에서 그리고 특히 B클럽 내에서 좀 작은 구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고 선수를 비싸게 사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선수를 엔간하면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니폼이나 중계권이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유니폼 가격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첼시가 토트넘 다음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단이 뭐 10,000원, 20,000원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엄청난 차별을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메이저 스타가 와갖고 진짜 혼자 유니폼을 엄청 팔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엄청 팔아도 나이키하고 수익 배분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구단에게 많은 도움, 뭐 구장 수익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해관계 문제인데 6만 명이 들어오는 곳에서 유니폼이 더 잘 팔릴 확률이 높잖아요. 4만 명보다. 요런 수익, 굿즈나 이런 수익으로 큰 차별화를 드러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중계권 표인데 이게 중계권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상금 수익 배분 표예요. 자세히 보시면 너무도 똑같이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특히 중계권 수익은 다 똑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등당했던 팀들도 첼시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한 3천만 파운드에서 한 2,500만 파운드 차이 정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첼시가 3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엄청나게 수익을 얻어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높은 순위를 받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맞지만 글쎄요, 무슨 하위권하고 엄청난 격차가 날 정도로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EPL이 그래서 상향평준화가 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이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막대한 중계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위권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첼시는 중계권 수익으로도 다른 팀하고 격차를 드러낼 만큼 특히 3, 4, 5위권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3, 4, 5위권까지 하고 수익을 차이나기에는 조금 어렵다. 기껏해야 한 1,000만 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 사이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구장 수익이 적다 그러면 첼시는 엄청난 격차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첼시가 적극적인 영입은 조금 어려워하고 선수 판매에는 또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구장이 작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첼시가 나아가려 그러면 수익을 계속 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첼시가 구장을 증축하려고 목을 매기도 하지만 선수 판매에 좀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6가지 이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런던의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주택가와 옆에 철도가 있고 위에 이제 북쪽으로는 묘지가 있거든요. 공원과 묘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주택가나 철도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곳이거든요. 런던에서도 땅값이 비싸다고 불리는 곳이라서 한번 증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구단이 그 자리에서 증축하는 거에 2-3배 가격이 들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철도가 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리적인 요건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북쪽으로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리적인 요건으로는 브롬턴 묘지라고 해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그러니까 1850년도쯤에 만들어졌던 묘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원과 묘지를 밀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런던 시위에서 이걸 승낙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북쪽에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북으로 증축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이 철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으로 진출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옆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주택가나 이런 것에 워낙에 땅값하고 연계되는 거죠. 워낙에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가 크기를 늘리는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는 것은 약간 이 런던의 땅값과 지리적인 요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을 해라. 런던에도 이제 무슨 공터라든지 아니면 런던 내에서 어떻게든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땅값이 좀 싼 쪽으로.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에도 비싼 곳이 있으면 싼 곳이 있으니까 서울 내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현 위치는 엄밀히 말하면 첼시가 아니라 풀럼입니다. 그러니까 뭐 첼시로 가든 아니면 뭐 이름을 갖고 첼시 근처에 또 싼 데로 가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글쎄요, 첼시가 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구단주는 로만이 맞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맞는데 구단 명령권과 소유권은 로만 이전에 분리가 됐습니다. 첼시 피치 오너스라는 그룹에서 명명권과, 그러니까 구단 이름과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이 필요해요. 이것도 투표에 한번 붙인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로만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땅값도 비싸고 뭐 철도도 있고 묘지도 있어서 안 되겠다, 이전을 하자.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추진했다 실패했습니다. 찬성률은 61%래요. 그러니까 75%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61%, 아주 모자른 수치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실패에 그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첼시 피치 오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으면 할 거예요. 그 주변의 상권, 그리고 자신들이 인프라, 그러니까 조성해놨던 인프라가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스탠포드 브리지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얻어지는 수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전하게 된다면 이름을 떼고 가라, 스탠포드 브리지라는 이름을 떼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연계해 본다면 뭐 상권도 상권이겠지만 팬들의 반대가 좀 부딪힌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 브리지가 그 자리에 있었던 지가 100년이 넘어갑니다. 10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스탠포드 브리지 자체를 애정하는 팬들이 한 2대에서 3대에 걸쳐서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첼시가 주민공청회도 여러 번 열었고 이전이나 뭐 신축이나 이런 얘기를 되게 했는데 굉장히 반대에 많이 부딪혔어요. 런던 시의회를 통과해도 뭐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팬들, 그리고 그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의 반대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가 뭐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계속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 점에서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팬들이 등을 돌린다라는 건 로만 아브라모비치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첼시 보드진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니까 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가 증축이 또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되는 게 없는데 신축이 어려우면 증축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든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나 캄프누처럼 위로 올리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쪽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묘지랍니다. 180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건 200년이 다 돼가는, 20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200년이 다 돼가는 묘지니까 그게 붕괴될 수도 있고, 이 지반이 워낙에 약하대요. 이 스탠포드 브리지가 존재하는 지반이 약해서 지반 공사를 다시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또 일조권 문제도 있고 옆에 철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박지 보존구역인가? 그거하고 또 연계돼가지고 첼시가 증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반 공사를 다시 하더라도 증축을 하는 것도 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걸리는데요. 로마는 지금 2018년부터 영국 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축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국과 러시아의 이중 스파이가 암살을 당했답니다. 독살을 당하면서 영국은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다, 그러니까 푸틴을 배후로 잡는 거겠죠. 그래서 영국 내에 있는 이 자본가들이나 이 정치가들, 친러시아 세력들을 잡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만이거든요. 로만은 대표적인 친푸티파하고 친푸틴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아예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이 이스라엘 국적을 따고 막 이래도 러시아 이중 국적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로만 입장도 좀 애매합니다. 로만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푸틴으로 성장을 했고 친푸틴파라는 이게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영국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수도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투자를 한다? 그것도 러시아 사람이, 그것도 푸틴과 친한 사람이, 이게 불가능하니까 로만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또 사업적인 포지션에서도 영국 런던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영국 시의회의 허락이 떨어졌고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신구장 이미지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로만이 못 들어와서 연기됐다기보다는 지금 로만의 상황이 조금
증축을 연기하고 뭐 신축을 연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그럼 앞서 네가 설명한 대로 수익이 부족하니까 증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디에슬레틱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로만의 사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첼시 재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선수 구매나 이런 거 말고 이 구장을 증축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뭐 재정 페어플레이 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장 증축은 로만의 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첼시 재정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첼시 재정 문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큰 도움이 됐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 때문에 첼시는 스탠포드 브리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메가 클럽, 그러니까 레바민,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넨처럼 클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 혹은 증축, 신축, 그러니까 구장을 키워야 해요. 근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영상을 한 번 더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첼시의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저는 영상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